운동을 하면 몸에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현 상태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뇌는 안락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작용 때문에 운동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뇌가 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책은 제니퍼 헤이스의 운동의 뇌과학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듣게 된다면 꼭 운동을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제니퍼 헤이스는 대학생부터 정신질환 강박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더 심해졌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탔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지면서 강박장애가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했고 완주와 함께 마음의 병이 낫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운동과 우리 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법을 찾는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지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운동은 왜 힘들까요? 누구나 운동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기까지 처음 몇 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의 작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뇌는 변화를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현 상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상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동시에 안락함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뇌가 생각하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가 무려 100만 년도 전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온입니다. 뇌와 신체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너무 추우면 몸을 떨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립니다. 왜 뇌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 뇌는 게으름을 좋아한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움츠라는 이유는 뇌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게으르기보다는 검소합니다.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만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생사가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선사시대의 조상들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때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했던 선사시대에 비해 현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했고 채집과 사냥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그때는 시상하부와 그곳에서 울리는 허기의 알람이 우리를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냥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냥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냥은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에 시작되어 몇 시간씩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유리했습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털이 쳤고 땀구멍이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족 보행 때문에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동물보다 스트레스에 오래 견딜 수 있었고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동물은 결국 힘없이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사시대의 사냥꾼은 결투 없이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또한 다시 사냥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나긴 추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해야 했기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생활이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사냥꾼은 사냥을 할 때 말고는 게으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행동 때문에 사냥꾼은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결국 모두가 그의 게으름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의 다리는 푹 쉬어서 항상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였고 덕분에 사냥꾼은 사냥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게으름이 사냥꾼을 살린 것입니다. 게으름 덕분에 그는 먹이를 사냥해 오래 살 수 있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윈은 이것을 두고 적자 생존이라고 해야 할지 나태자 생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든 사냥꾼의 후손들은 이 유전자를 이어받아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냥꾼 후손들은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에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사냥꾼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를 아끼는 사냥꾼의 유전자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 강합니다.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 투피질은 좀 더 현명해서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애원에 논리적인 반박을 가합니다.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전 투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뇌를 이기기 위해서는 달력을 이용해 미리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새롭게 운동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절반은 지시에 따라 달력을 이용해 운동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계획을 세운 여성들이 계획이 없는 여성들보다 꾸준히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처음 세운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달력에 운동 계획을 미리 적어두고 운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낀다면 게으른 뇌가 운동은 힘들어라고 징징거릴 때 오늘 운동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의 게으른 뇌는 설득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당신이 운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운동을 성공하는 데는 느림과 꾸준함이 답입니다. 운동을 막 시작할 무렵에는 당장 눈앞의 결과에 도취되어 휴식은커녕 운동 강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느림과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딱 맞는 운동 강도를 찾는 법.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꾸준히 가야 성공한다는 우화는 운동을 시작할 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시스템이 거북이 같은 접근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적으로 운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둘을 나누는 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능한 그 선 위에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따를 때 운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혜택은 극대화되며 부상과 통증의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뇌가 나쁜 운동으로 인지하여 몸을 되려 망가뜨립니다. 반면 너무 쉬운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최적의 성장을 위해 딱 맞는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딱 맞는 운동 강도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기분이 좋은 반면 어떠한 사람은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뉴로핏 연구소는 운동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운동 내성을 측정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실험자에게 자전거에 앉아 힘이 들지 않는 약한 강도로 페달을 밟게 한다. 2. 처음보다 강도를 약간 높인다. 피실험자는 허벅지에 약간의 묵직함을 느끼며 페달을 밟을 것입니다. 근육은 유산소 대사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제 근육은 공급받는 것보다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무산소 대사가 끼어들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근육이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인 젖산이 생성됩니다. 3.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이제 피실험자는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젖산 역치, 즉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힘이 들어도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당신에게 필요한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4. 3번보다 강도를 더 높이면 더 많은 젖산과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성됩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물밀듯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피실험자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격하게 뜁니다. 5.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몇 분 안에 피실험자는 더 이상 산소 섭취가 늘지 않는 최대 산소 섭취량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필요하는 산소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에 도달하면 나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뇌가 신체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딱 맞는 운동 강도는 3번의 젖산 역치 상태나 그보다 살짝 더 힘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의 젖산 역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젖산 역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후 강도를 높이고 다시 물어라. 지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때의 운동 강도는 젖산 역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무조건 젖산 역치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스트레스를 만들려면
처음 며칠은 젖산 역치보다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역기의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근력을 키우듯 운동 스트레스 내성도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당신은 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운동도 이전에 비해 더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운동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면 운동에 대한 즐거움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운동이 버거운 이들을 위한 몇 가지 팁. 그렇다면 운동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거부 반응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느리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시작이 유난히 버거워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의지하면 됩니다. 달리면서 음악을 듣는 것은 머리를 식혀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음악이 운동을 덜 힘들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직접 알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날 러닝머신 위에서 동일하게 빠른 속도로 뛰었고 실험에서 모든 조건은 동일했고 듣는 소리만 달랐습니다. 1일차 일정한 박자의 동기부여 음악, 2일차 일정한 박자의 신나는 음악, 3일차 소리 없음,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은 3일차에 비해 1일차, 2일차처럼 음악을 들을 때 속도를 더 꾸준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박자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몸이 조금 더 쉽게 움직인 것입니다. 특히 달리기를 시작할 때 음악은 효과가 좋았습니다. 음악으로 격려가 부족한 날에는 게으른 두뇌에게 지금은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뇌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 맞추어 진화했기 때문에 움직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한 이상의 칼로리를 지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당이 든 음료가 유용합니다. 속임수이므로 실제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입안을 헹구고 뱉어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당으로도 게으른 뇌에게 자원이 풍부하다고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음료는 반드시 진짜 당을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느리지만 꾸준히 몸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치유됩니다. 네 번째, 운동으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법. 당신도 운동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사소한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운동에 임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앓는 1,4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했을 때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강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을 10분만 늘려도 항우울 효과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의 경우는 지속 시간보다 강도가 중요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운동 강도를 10%만 높여도 항우울 효과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어떠한 강도로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운동을 했다면 우울증 발병을 12% 이상 낮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1시간 넘게 운동하거나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어떠한 강도든 일주일에 1시간만 운동을 하면 우울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효과치고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운동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하루 1시간 운동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달라진 당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